이번 다이어트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존의 다이어트를 실패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뭐 이제 심한 명예현상, 그리고 또 굶으면서 해야 되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식탐 내지는 이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들을 이제 참지 못하시고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령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신다 하시더라도 기존의 다이어트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을 뺐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후에 오시는 요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봤고, 또 가까이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방법에서 이 프로그램은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굶고 먹는 욕구를 참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루에 한 끼, 점심 한 끼는 한식 위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아침, 저녁은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줌으로써 근육량을 강화시켜서 기초 대사량과 하루 소모할 수 있는 열량을 올림으로 인해서 다이어트 이후에 원래의 식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요요 없이 건강하게 기존에 감량하신 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이어트들은 요요가 오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거예요. 이제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몸 안에 이제 체지방이 빠지기보다는 근육량과 수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키로수는 감량이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내 몸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체지방들은 별로 많이 빠지지 않아서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었을 때 원래대로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수분 공급과 일정한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빠져있던 근육과 그다음에 부족했던 수분이 채워지면서 다시 살이 찌고 요요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패턴을 없애는 방법의 포인트다라는 거고, 그럼 그 포인트를 없애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저희 다이어트의 핵심이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번 다이어트를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하시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분들한테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백질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액티브 DS 프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한 다이어트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뉴트리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영양소들이 골고루 내 몸 안에 흡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흔히들 쌀을 많이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는데요. 쌀 안에도 탄수화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성분이라던가, 그리고 각종 이제 소량의 미네랄, 비타민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그 주를 이루는 성분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대표 음식 하면 저희가 쌀과 밀가루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그다음에 풍부한 단백질. 자, 이 단백질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단백질 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육류 단백질 말고 육류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대표 주자가 뭐가 될까요? 예, 그렇죠. 콩이에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가, 그러니까 대두죠. 원료인 대두. 대두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한다 하시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에 치우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균형에 맞게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타민, 그다음에 이제 무기질 같은 그 보완 영양소들도 함께. 그리고 필수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6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건강한 뉴트리션의 특징 중에 이제 오메가3나 오메가6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메가3를 먹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혈액을 맑게 해준다? 혈액을 청소해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이제 라파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죠. 혈액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혈액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몸의 불균형이 없어지고 내 몸 안에 독소나 어떤 염증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오메가3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일들이 이 다이어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혈액 안에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체지방을 만들어주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성인병이나 기타 이제 내 몸에 안 좋은 질환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 안에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메가3이기 때문에 저희 요번 다이어트에서 많은 건기식들이 있지만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단백질하고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이 오메가3를 복용하면서 했었을 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지방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내 몸에서 빠져나간 노폐물을 확인해 봤었을 때 기름이 떠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체지방이 녹아서 내 몸 바깥으로 빠지는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양소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우리 몸의 영양소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구조되어 있지만, 자, 탄수화물의 최종 대사 물질은 포도당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기존에 알고 계시지만 당뇨 걸리신 분들 백미밥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흰쌀 탄수화물 덩어리인 백미의 최종 대사 물질이 포도당이고, 이 포도당은 당뇨 환자들에게 위험한 당 치수를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흰쌀밥 드시지 마시고 잡곡밥 드세요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겠죠. 자, 단백질의 최종 대사 물질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겠죠. 몸 곳곳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최종 대사 물질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잘게 부서져서 내 몸 안에 흡수돼서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저희 제품 중에 복합 효소를 이제 위기능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시거나 무언가 이제 부족한 어떤 다양한 단백질 포함해서 탄수화물 이렇게 비타민, 무기질 이런 영양소들을 이제 식물성 효소에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복합 효소를 드시잖아요. 근데 복합 효소 드실 때 반드시 함께 드시면 좋은 게 아미노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최종 대사 물질인 아미노산이 효소와 함께 내 몸 안에 흡수되었을 때 흡수도 빨리 해주고 내 몸 안에서 정말 좋은 일을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소를 드실 때에는 가능하시면 효소와 아미노산은 세트로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에너지 주스 마실 때 로켓 파워를 함께 세트처럼 드셔주세요 하는 건 에너지 주스가 내 몸에 들어가서 해독 작용을 할 때 혈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로켓 파워가 같이 실리면서 내 몸 안에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내 몸 안에 노폐물을 끌어모아주고 그것을 몸 바깥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 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이 찰떡궁합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복합 효소와 아미노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화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서 내 몸에 흡수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그렇다면 이 액티브 프로 단백질 프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고 한다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건 결국 내 몸 안에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주고 과잉된 영양소는 내 몸 안으로 흡수시키고 나머지들은 빠르게 내 몸 바깥으로 빼줘서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단백질 프로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체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점심 식사 한 끼만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세이크 식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건강한 세 끼 식사를 다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일주일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지금 프로를 먹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에너지 주스 마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그린빈 커피 먹죠. 그리고 이제 점심에 한식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에 다시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다시 또 에너지 주스와 그린빈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쉐이크 식사를 하는데요. 전혀 배고픔이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사이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마셔주셔야 되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드시고 나서 화장실 가기도 사실은 바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오셨을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째 되는 날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 단백질, 이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짧게 공유하고 넘어갈 건데요. 어쨌든 이 단백질 프로는 그만큼 중요하다. 왜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냐고 하면요. 이게 다이어트 기간 중에 배고프지 않게도 해주지만 중요한 건 다이어트 이후에 우리가 자칫 일상생활로 돌아갔었을 때 물론 음식에서 모든 영양소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음식에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된 영양소라든가 칼로리들은 이 단백질 프로를 드셔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칼로리가 내 몸 안에 보충이 되고 영양의 균형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후에도 뭐 아침 식사 한 끼라든가 아니면 저녁 식사 한 끼 정도는 이 단백질 프로로 대체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제 건강하게 감량하신 체중을 유지하시기도 하시고 또 내 몸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이제 잠시 다시 이제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셔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 몸을 이루는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구성을 하잖아요. 뼈도 만들고 뭐 근육도 만들고 피부 조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란 게 또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건 근육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시고 상대적으로 운동량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우리가 혈액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단백질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상적인 어떤 내 몸의 이상, 전조증세와 같은 이상 현상 중에 이런 현상들은 단백질 부족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주변에 혹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사장님들 중에 저희가 이런 경험이 자주 있어요라고 하시면 그분은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뭘 권해주셔야 되겠어요? 단백질 프로를
권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 현상을 보시면 호르몬 건강에 이상이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호르몬의 이상으로 생긴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질환을 앓고 병원에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살코기 200g씩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매일 200g을 먹는다는 게 고기를 아주 좋아해서 육식파이지 않은 이상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 말을 따라서 100% 먹을 수도 없었고 먹기도 힘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단백질 프로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되게 배고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식습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탄수화물 중독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렇게 식탐이 많고 이러신 분들 보시면 쉽게 배가 고픈 게 정말 그냥 뭐 위가 늘어나고 이래서이기도 하지만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르고 날씬해 보이는데도 되게 이렇게 배고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운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살펴보면 단백질 부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도 당연히 단백질 프로가 필요하겠죠. 자,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모든 영양소가 당연히 부족한 아이들일 수밖에 없겠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단백질 프로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몸에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키도 크지 않을 거고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백질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이 아니라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단백질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유는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혈액 건강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류와 관련 있는 것들, 단백질이 혈류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그 이야기는 저희가 라파 때 라파 관련 교육할 때도 충분히 혈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참조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자, 우리 몸에 다양한 부분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히 100%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는 모발이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이렇게 내 몸에 영양소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요.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요. 가장 내 몸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가도 크게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에서부터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모발에서부터 그 단백질을 내 몸은 가져다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발은 푸석푸석하고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말씀들 하세요. 나이 드시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손톱 발톱에 무좀도 잘 생기고 손톱 발톱이 잘 이렇게 약하고 잘 부러지고 이렇게 돼라고 말하는데 그게 결국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또한 결국은 단백질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원인들이 쌓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 이 원리도 결국은 저희가 라파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상기하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근육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육량의 변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5세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25세 이후부터는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죠. 특히나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갱년기를 지나서 50대, 60대가 되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 나타나시는 것 같이 그냥 5, 60대가 되면요. 그냥 가만히 정말 내가
3, 40대 하던 일과 내 일상생활이 하나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들숨날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매년 약 15%, 10년에 약 15%의 근육량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육의 손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노령화되면서. 근데 이게 70대가 되면 어때요? 그 배로 늘어나는 30%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이렇게 뭐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안 된다. 먹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운동도 체력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단백질 보충이 될 수 있는 단백질 프로는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단백질 프로 안에는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가루로 되어 있고 물에 타서 먹기 때문에요. 먹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간편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잘 이렇게 일일이 챙겨서 식사하시기 힘드신 이런 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리기가 정말 좋은 거죠.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 모든 이제 완전체 음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내 몸 안에서 어떨까요? 위에서 소화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장으로 가서 장에서 영양소가 마저 흡수가 되고 남은 모든 찌꺼기들이 노폐물이 이제 몸 바깥으로 대변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흡수한 음식물이 내 몸에 흡수된 내 몸에 흡수된 영양소의 전부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장에서 반드시 흡수해 줘야 되는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저희 다이어트의 또 다른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독 주스가 들어가고 오메가3가 들어가고 단백질 프로가 들어가서 내 몸 안에 노폐물을 쓸어내고 내 몸 안에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춰서 근육을 만들어주고 한다 한들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찌꺼기들이 내 장에서 잘 흡수가 되고 장에서 잘 움직이고 역할을 해서 내 몸 바깥으로 빼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아무런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장 건강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결국은 영양소의 이동을 도와주는 일이다. 자, 혈액순환은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나의 영양소가 흡수돼야 되는 통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혈액순환은 중요한 것이고 혈액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다이어트 기간에도 라파는 필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번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내 몸 속에 안 좋은 기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겉으로는 슬림하고 날씬한 몸을 갖고 그리고 다이어트 이후에도 균형 잡힌 몸, 그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소로 건강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게 이번 다이어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강조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액티브 DS 프로를 통해서 이제 첫째는 이제 이 프로가요. 완전체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이후에도 계속 복용을 하면 좋지만 다이어트와 상관없는 일반인들, 성장기 아이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지금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노인분들 이렇게 별로 움직이지 못하셔서 이렇게 유동식 음식을 드시는 분들한테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유해 성분이 가득한 그런 유동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온몸, 내 몸에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완전체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권해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해봤지만 배가 고프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존의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하는 다이어트들은 탄수화물 중독에 의한 명현 현상들이 심하게 오거든요. 근데 점심 식사 한 끼를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명현 현상이 적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다이어트가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월요일 날 시작해서 수요일 3일째 되는 날로부터 숙변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숙변이 빠지고 5일째 되는 날서부터는 변을 보고 나면 이제 그 변에서 나온 독소들이 빠져나와서 그 굉장히 심한 이렇게 독한 냄새, 독소가 빠져나온 가스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고요. 지금 어제 5일째, 6일째, 7일째서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그 장 청소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조금 설사처럼 해서 몸 안에 이제 독소들이 좀 빠져나오는 경험을 제가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좀 더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체중상으로는 한 2kg 정도 감량이 되었고요.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3kg, 그러니까 3kg 가까이 정도 그러니까 체지방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중은 사실 어떻게 보면 3kg 정도 줄은 거나 마찬가지인 게 체지방이 3kg 빠졌지만 실질적인 체중은 2kg밖에 안 줄었으면 나머지 1kg는 뭘까요? 당연히 근육이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 3kg가 빠지고 근육이 1kg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중 감량은 2kg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주일을 하고 났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더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2주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이제 체중 감량이 안 된다 하더라도 3kg에서 5kg 정도는 감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2주는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유지를 한다고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kg 감량 2kg에서 3kg 정도만 꾸준히 감량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2주 정도 관리하시고 다시 2주 하시고 그러니까 과체중이거나 이제 저처럼 비만이 심하신 고도비만이신 분들 대상으로 하실 때에는 너무 무리하게 하시기보다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이게 말이 3kg지 3kg씩 10kg 하시면 30kg거든요. 그리고 6개월만 하셔도 18kg가 빠지는 거고요. 3개월 정도만 하셔도 건강하게 10kg를 감량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눈앞에 뭐 애게 3kg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여유가 오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거, 힘들지 않아? 해볼만해.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이게 이제 다이어트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스스로 자가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일주일 경험하면서 하게 됐었고요. 요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이 이제 새로 다이어트를 이제 사장님들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번에 경험을 하면서 느꼈지만, 그리고 요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몸에 균형을 맞춰준다라는 건요. 뚱뚱하고 뚱뚱하지 않은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 몸에 독소를 빼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하셔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거 강조하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다음 한 주 이제 마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치가 나오고 나면 또 다시 소통을 하고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